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어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237강으로 우리나라 지명 이해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산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이름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시군들이 있죠. 이 많은 시군들 중에서 산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지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경상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산이라는 이름의 지명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경상도 지역에는 총 5개의 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산이고 울산이 있고 부산이 있고 양산이 있고 마산이 있습니다. 이 5개 도시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묘산자를 보겠습니다. 묘산자는 산을 의미하지요. 또는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묘산자는 산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글자입니다. 묘산자는 산의 여러 봉우리를 산의 모양으로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그럼 묘산자가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도시는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가마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마부자는 가마 또는 가마솥을 의미하고 있지요. 가마부자를 해석해보면 가마부자는 아버지 부자와 세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부자가 의미하는 그 가마솥은 금속 중에서 가장 크게 만든 것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아버지 역할이 의미하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가장 큰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면 음악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분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는 축구의 아버지다, 뭐의 아버지다 하면서 그 분야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가마부자도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물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마솥이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가마부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마부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산은 가마솥 모양을 한 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명이 처음 언급된 것은 태종실록입니다. 조선 태종실록에 부산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태종실록에는 부산의 부자가 가마부자가 아닌 부자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선종실록에는 가마부자를 사용하는 부산의 명칭이 처음 나타나고 있는데 건국열지성나무 기록을 보면 가마부자를 사용하는 부산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서 15세기 말년부터는 가마부자를 사용하는 부산의 이름이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이름은 가마솥 닮은 산이라는 뜻으로서 오늘날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북쪽의 증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마솥을 닮았다는 증산의 별칭이 오늘날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작은 지역의 산 이름이 우리나라 2대 도시인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름으로 확대된 것이지요. 부산은 가마솥 모양을 한 산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의 이름인 울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의 울자는 번민할 울자입니다. 이 번민할 울자는 번민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성하다 또는 빽빽하다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번민할 울자를 해석해보면 번민할 울자는 풀초자와 벼슬 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민할 울자가 표현하는 그 번민하는 것은 작은 명예를 벼슬로 얻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벼슬을 얻은 사람이 그 명예 때문에 많은 번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평범하게 이름 없이 사는 사람에게 번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명예의 벼슬이라도 얻게 되면 그 벼슬의 무게에 따라 번민의 크기도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명예를 벼슬로 얻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현상이 번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민할 울자를 사용하고 있는 울산은 산림이 무성한 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번민할 울자는 번민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성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무성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고려시대에는 울주라 불렸습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웅촌과 웅상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산림이 무성하다는 의미로 무성할 울자를 이름에 붙인 것입니다. 조선 태종 때 지방행정구역 정비를 단행하면서 이때 군현의 명칭에 붙인 주를 모두 산이나 천으로 바꾸면서 울주도 울산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울산은 산림이 무성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의 양산을 보겠습니다. 양산시의 양자는 들보량자입니다. 들보량자는 들보, 대들보, 교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들보라는 말은 한옥 같은 건물을 보면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건너지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보라고 하지요. 이걸 크게 합되면 교량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보는 교량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들보 양자를 해석해보면 물수자와 칼날 인자와 나무 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보 양자가 표현하는 그 들보는 나무를 통해 흐르는 물과 칼날을 건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 위로 나무가 놓여 있는데 그 나무가 들보 역할을 하면서 칼을 들고 있는 무사들을 건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는 많은 부분에서 전쟁 상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들보양자도 전쟁 상황에 그 군사들이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보양자를 사용하고 있는 양산은 건물의 들보 같은 모양의 산에서 유래된 것이지요. 양산이란 지명이 처음 사용된 것은 조선 태종 때입니다. 고려 때에는 양주였었는데 조선 태종 때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양주가 양산으로 변한 것입니다. 양산은 지리적으로 신라 세력의 중심지였던 경주와 금관가의 중심이었던 김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와 김해의 양 세력 간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들보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들보양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양산 지역이 경주와 김해 들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양산은 낙동강 하구의 물금에서 언양에 이르는 긴 골짜기가 있어서 낙동강과 경주를 연결한 긴 통로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양산은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해서 들보양자를 사용하여 양산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에 속해 있는 마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산은 원래 개별 도시였는데 창원시와 통합되면서 창원시 마산구가 되어 있습니다. 마산의 마자는 말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을 의미하고 있죠. 이 말마자는 말의 겉모습과 내면의 성질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마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 마산은 말이 내려오는 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마산이라는 명칭은 태종실록에 마산창이라는 언급이 있고 동국 여지승남에 마산포라는 언급도 있어서 적어도 마산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때부터 쓰여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산이라는 말이 행정구역 이름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10년도였고 도시 이름만으로 사용된 것은 1914년이 처음입니다. 마산이란 이름의 유래는 마산항의 이용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산항은 조선 초기에 조창으로 지정되어 거두어진 세금을 모으는 곳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근 지역에서 징수된 물자들이 말의 등이나 말 실에 실려서 마산항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산항을 두르고 있는 산등성의 고갯마루에서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고개 넘어 마산항으로 말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말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마산이라 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경북 경산시의 이름인 경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산시의 경자는 경사경자입니다. 경사경자는 경사 또는 축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사경자를 해석해보면 경사경자는 사슴록자에 마음심자에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사경자가 표현하는 그 경사는 잔치에 사슴 가죽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경산은 사람들에게 경사하기 좋은 산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산이란 지역은 신라시대에 노루장을 사용하는 장사군 읍내면이라고 부르다가 고려 태조 때 장사현으로 이름하여 경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후에 조선 선조 때에는 배구에 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경산으로 불리던 시절이 경주에 속할 때여서 경산은 경주의 경자와 아름다운 산이 많다는 의미로 경산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경사경자는 사슴록자와 마음심자와 따라갈 치자가 결합해서 사슴을 지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슴의 가죽을 선물로 준비하여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흐뭇하다는 의미로 경사경자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슴가죽은 축하 선물로서는 최고 등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경산의 옛이름이 장사군이었는데 장사군의 장자도 노루장자입니다. 노루나 사슴은 비슷한 모습이지요. 예로부터 경산에는 노루나 사슴이 많았던 지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산이 들어가고 있는 지명의 이름 중에서 경상도 지역의 5개 도시에 대해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